서울 강남의 오래된 재벌가 본가. 붉은 단풍이 정원을 물들이던 늦가을의 어느 오후였다. 한옥으로 개조된 저택 안.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는 정갈한 한복 차림으로 작은 찻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맞은편엔 며느리 최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동자엔 흔들리는 두려움과 의문이 섞여 있었다. 회사에서 내 자리, 오늘로 끝이다.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 말투였다. 수지는 순간 말을 잃고 숨을 삼켰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5년 전부터 가족 회사의 전략기획실에서 일해왔고 일에 대한 성실함과 결과로 늘 인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알 수 없는 냉대와 배제가 이어졌고 이제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했다. 어리언먼듯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정숙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문제다. 그 말에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무엇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정숙은 다시 찻잔을 들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네가 아무리 잘해도 이 집안에서 네 자리는 없다. 특히 내 아들의 곁이라면 더더욱.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업무 능력이나 성과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 복수의 문제, 아니면 오래된 과거의 그림자가 작용하고 있는 듯한 일이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제는 감정을 드러낼수록 약해진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정숙은 고요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면 내 어머니에게 물어봐.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며느리 최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질문과 기억들이 머릿속을 뒤엎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 이튿날 아침 수진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단독주택. 담쟁이 넝쿨이 벽을 감싸고 있는 그 집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오늘은 그 평온함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수지는 거실에 앉아있던 어머니 김명숙 여사를 마주했다. 은발이 희미하게 섞인 단정한 머리칼, 짙은 회색 니트를 입고 있던 그녀는 딸의 방문이 뜻밖이라는 듯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갑자기 웬일이야? 회사는.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시어머니가 회사를 나가래. 명숙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한순간에 그윽하던 분위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혹시 너한테 뭐라고 했니? 내 대해서.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이유를 알고 싶으면 엄마에게 물어보래? 그 말을 들은 순간 명숙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머릿속에서 한참을 되짚는 듯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는 너한테 복수하고 있는 거야. 복수. 왜요? 엄마가 시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명숙은 눈을 감았다. 그 눈꺼풀 아래로 고여있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네가 어릴 때 내 아버지가 우리를 떠났을 때 있잖니. 그 사람 윤정숙 여사가 그 일에 깊이 관여돼 있었어. 시어머니가 그때 내 아버지 우리 가정을 버리고 윤정숙의 언니와 재혼했어. 정숙은 그걸 평생 내 탓이라고 여겼어. 내가 언니를 질투해서 이간질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그리고 누구도 꺼내지 않았던 오래된 이야기. 그 어두운 진실이 지금 자신에게 돌아와 복수로 되살아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그래서 나를 회사에서 몰아낸 건 단지 엄마와의 옛날 일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자신이 아팠던 과거를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상대가 아끼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여자야. 명숙의 말에 수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진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고 수지는 더 이상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름표가 떼어진 그녀의 책상은 어느새 다른 팀장의 자리로 바뀌어 있었고 직원들의 눈빛 속엔 혼란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차분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각성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 도영과 마주 앉았다. 집안은 조용했고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국과 밥이 남겨져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내 어머니가 나를 쫓아낸 거 네가 알았잖아.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에 입을 떼지 못한 듯 젓가락을 쥔 손만 떨고 있었다.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을 변호하면 우리 사이가 더 틀어질까봐. 그래서 침묵한 거야. 내가 아무 이유 없이 해고당하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고. 도연은 답하지 못했다. 그저 수진의 눈을 피한 채 숨을 삼켰다. 수진은 그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 그토록 믿고 함께 걸어온 남편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너도 알고 있지? 너희 어머니가 날 싫어하는 진짜 이유를. 그건 예전 일이고. 엄마도 피해자였다고. 아니야. 도현, 내 어머니는 지금도 과거에 갇힌 채 복수를 선택했어. 그리고 넌 그 복수를 방관한 공범이야? 말을 마친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엔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복수의 고리를 끊고 스스로를 지켜낼 것인가? 그날 밤 수지는 거실 불을 켜놓은 채 앉아 있었다. 한참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들고 한 번호를 눌렀다. 그 번호는 그녀가 몇 년 전 고심 끝에 끊어냈던 과거의 인물, 바로 윤정숙의 옛 남편, 수진의 친부였다. 전화가 연결되자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니? 그 순간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아바, 우리 만나야겠어요? 서울 북촌의 한 조용한 찻집. 오래된 기와지붕과 잔잔한 국화차 향기 사이로 잊힌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수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중후한 수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그는 수진의 친부, 최인우였다. 수지는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에서 낯선 정과 낡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입술을 다물었다 열었다가 마침내 묻는다. 그때 엄마를 떠난 이유, 정말 윤정숙 씨 언니 때문이었어요. 인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한참 말없이 국화차 향기를 맡으며 시간을 벌듯 했지만 결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땐 너무 어렸고 바보 같았지. 넌 기억도 못하겠지만 네가 3살 무렵이었을 거야. 정숙의 언니와 감정이 깊어졌고 결국 모든 걸 버렸어. 수지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쳤다. 그녀가 살아오며 붙잡고 있던 정의와 오름이 점점 모래처럼 무너지는 듯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연락 안 하셨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내 엄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워왔는지 알면서도 난 외면했지. 그리고 정숙도 날 용서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그분이 저를 복수의 대상으로 삼은 거군요. 이누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의 손이 작게 떨리는 걸 수지는 놓치지 않았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친 게 너희 엄마라고 믿어. 그리고 널 엄마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야.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모든 연결이 명확해졌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무기력한 방관, 그리고 아버지의 옛죄.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힘이 있었다. 인우는 조용히 손을 뻗어 수진의 손등 위에 얹었다. 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수진아, 이제 내 방식대로 맞서야 해. 과거에 휘둘리지 말고 내 진실을 찾아. 그 말에 수지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슬픔과 단념, 그리고 결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밖에선 초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하늘엔 어스름한 구름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오히려 더 맑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복수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리라. 며칠 후 수진은 정숙 여사와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그 화려하고 냉랭한 한옥 응접실이 아니라 재단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였다. 검은 코트를 걸친 정숙은 전시된 풍경화를 등지고 있었다. 수진의 발소리를 들은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려는 거니? 차가운 말투. 하지만 수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알았어요. 왜 저를 싫어하셨는지, 왜 회사에서 저를 몰아냈는지. 엄마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걸요. 정숙의 표정이
일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뭐가 바뀌지?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당신의 복수를 위해 살아온 게 아닙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도 회사에서 일해온 것도 제 선택이었고 저만의 길이었습니다. 너무 순진하구나.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감정은 시간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배신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지는 시선을 정숙의 눈에 곱게 맞췄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과 회사, 이제는 당신의 방식으로는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정숙의 눈빛이 차츰 날카로워졌다. 그게 협박이니? 아니요. 선언이에요. 이제부터는 제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제 이름으로, 제 일로, 제 선택으로. 정숙은 한참을 수진을 바라봤다. 그 안에 고여있는 자존심과 오래된 원한,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넌 내 어머니를 닮았어. 단단하고 때론 너무 똑똑하지. 그게 나를 화나게 해. 그렇다면 당신은 저를 더 이상 얕보지 않아야 할 겁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갤러리의 창밖, 겨울 햇살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하얀 나뭇가지 사이로 금빛 햇살이 스며드는 그 풍경처럼 수진의 안에도 서서히 새로운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연말이 되었다. 회사는 하남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었고 회장실에도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이사회에서는 뜻밖의 안건이 올라왔다. 전략기획실의 구조조정과 함께 외부 전문가 영입에 대한 긴급 안건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놀란 것은 그 안건을 제출한 인물이 바로 도연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정숙 여사는 그 순간 단단히 굳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연아, 어머니, 이제는 가문이 아닌 회사로서 이 구조를 봐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회사 안팎으로 수진의 해고에 대한 뒷말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직원들 사이에서 정숙 여사의 전횡에 대한 불만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도연은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수진이, 네가 이사회에 이런 안건을 올린 이유는 결국 그 여자 때문이구나? 아니요, 어머니. 제가 이 결정을 내린 건 수진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가만히 있었고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숙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얼굴엔 처음으로 약간의 피로와 혼란이 비쳤다. 너마저도 날 버리는 거냐? 아니에요. 이제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겁니다. 회의장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다. 결국 다수결로 안건은 통과됐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지는 한 독립 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다시 회사 문을 들어서게 되었다.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이름으로든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직원들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경계, 놀라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 그리고 그 모습을 창 너머에서 바라보던 정숙.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 걸어나갔다. 김복수의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되물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답을 내리기엔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비어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아들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고 며느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설이 가까워지던 날 정숙 여사는 오랜만에 혼자 본가의 정원에 나섰다. 모래에 얼어붙은 돌길 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아닌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오랜 시간 가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살아왔고 자존심과 체면 속에 묻어둔 감정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귓깬 수진이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다. 저는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겠어요. 그 말은 차갑기보다 따뜻했고 분노보단 결심에 가까웠다. 정숙은 처음으로 며느리라는 존재를 여성으로서 다시 바라보게 됐다. 딸도 아니고 적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최수진. 그날 저녁 도연은 어머니의 방에 조용히 들어왔다. 정숙은 조용히 그를 맞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가 떠난 날
난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만 살았지. 도연은 천천히 어머니 앞에 앉았다. 정숙은 이어 말했다. 너를 그리고 수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어.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모양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도연의 눈에 슬픈 빛이 스쳤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감쌌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세요. 누구보다 어머니 자신을요. 정숙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그토록 완강했던 여인의 마음속에도 결국 지치고 외로운 구석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보다. 그리고 수진한텐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수진이는 어머니를 증오하지 않아요. 그저 이해받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정숙은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흰 눈이 정원을 덮듯 그녀의 마음에도 조용한 화해의 눈발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이번 설엔 네가 좋아하던 갈비찜 내가 직접 해볼까 하는데. 전화기 너머 짧은 침묵 후 수진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다. 설날 당일 본가 한옥은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부엌에선 정숙 여사가 직접 손질한 재료로 갈비찜이 끓고 있었고 마루에선 도연과 수진이 나란히 앉아 전통 음식들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다. 정숙은 주방 한켠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어색했고 자주 웃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작은 활에 군고구마를 굽는 냄새가 퍼졌고 나무벽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잠시 고요가 흐른 후 정숙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시선을 옮겼다.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들었고 정숙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동안 참 많은 걸 못 본 척하고 외면했던 것 같구나.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정숙은 말을 이었다.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감당한 일들을 나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 그리고 네가 내 과거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상처를 너에게 덮어 씌웠지. 그 말에 수진의 눈동자가 떨렸다. 무언가를 참는 듯한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깊은 상처를 품고 계셨다는 걸. 그 상처가 이제는 너한테까지 번져선 안 되잖니? 정숙의 목소리는 잠시 흔들렸다.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눈물처럼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내려앉았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머니께 등을 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해받고 싶었던 거예요. 정숙은 작게 웃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가문의 며느리만 바라봤지 사람 수지는 못 봤던 것 같구나.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서로를 바라보려는 진심이 있었다. 밖에는 눈이 그쳤다. 맑게 갠 하늘 아래 기와지붕 위에 얹힌 눈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조용히 뜰을 거닐다. 마루 위에 홀로 앉은 정숙을 보았다. 그녀는 다가가 곁에 조용히 앉았다. 바람 한 줄기 스쳤고 매화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났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해와 용서는 그 위에 새로운 계절을 피워낸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